백조자리에서 가장 밝은 백조자리 알파별, 즉 대내부 쪽을 관측해보면 온도가 극도로 높은 초대형의 기체 구에서 나오는 희뿌연 빛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게 뭐냐? 기체 구의 중앙에 있던 별들이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할 때 생기는 흔적이다. 그래서 백조자리의 알파별을 보면 온도가 극도로 높은 초대형의 기체 구에서 나오는 그 빛의 흔적이 기체 구의 중앙에 있던 별들이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할 때 생긴 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때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성간 물질에 전해진다. 그렇죠? 폭발하고 나서 나머지가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성간 물질에. 그러면 성간 운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뭔가 공급을 받았으니까 그 결과 새로운 별의 탄생으로 이어질 중력 수축이 성간운에 유발된다. 중력이 더 생겼으니까 질량이 더 생겼으니까 중력이 더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수축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로 공급받은 그 물질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별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은하수 은하에서 자신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아직 풋내기의 별과 불과한 젊은 별들은 실타래같이 빛나는 엷은 가스 성운을 자기 주위에 달고 다닌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은 빛나는 엷은 가스 성운을 자기 주위에 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걸로 이 가스 성운은 별들이 자금이라 할 수 있는 성간운에 있던 기체 찌꺼기로서 어머니 성간운과 신생아 별이 아직도 중력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가스 성운이 뭐냐? 별 성간운에 있던 기체 찌꺼기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새로 태어난 별이 달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같은 암흑 성간운에서 태양과 같이 태어난 16개의 형제 자매 별들이 지금은 은하수 은하의 이구석 저구석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이랑 같이 태어난 16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암흑 성간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별이 우리 태양의 형제와 자매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게 같이 태어나서 이제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태양이랑 같이 태어난 별인지 알 수가 없다. 태양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소의 헬륨으로의 변화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태양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데 그때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비롭고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중성미자는 광자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없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광자는 아니다. 물질은 중성미자에 대해서 투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성미자는 중성미자는 지구나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에 거의 흡수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관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관통한다라는 거예요. 중성미자는 대낮에 태양을 1초만 바라봐도 총 10억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의 눈을 통과한다. 자,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태양이 있는 곳, 즉 내 발 아래 지면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을 통과하는 중성미자의 개수는 대낮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중성미자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데 태양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중성미자 개수랑 밤에 태양 쪽으로
바라본다 이거죠. 우리 지구를 뚫고 태양 쪽으로 바라본다 이거죠. 그래도 그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중성 미자일, 태양으로부터 우리 눈에 오는 그 중성 미자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다. 중성 미자는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다. 중성 미자 천문학은 아주 새로운 분야인데 가시광선으로는 태양의 표면을 겨우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제 태양을 봤을 때 표면만 볼 수 있죠. 근데 중성 미자를 활용하면 태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영원히 일어날 수는 없어요. 뭐냐? 연료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까 태양이건 별이건 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고온고압의 중심부일 뿐이다. 고압의 상태에서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핵 반응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가 그 지역에 한없이 많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50억 년 또는 6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의 중앙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중심핵 부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 대신 헬륨으로 된 중심핵의 바로 바깥에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지역이 중심핵 경계지대에서부터 온도가 1000만 도가 되는 층까지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중심부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으로 다 헬륨으로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바깥에 있는 수소를 사용해서 1000만 도가 되는 데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뭐라 그랬어요? 1570만 도. 그렇죠? 근데 1000만 도가 되는 데까지 그 있는 수소를 이용해서 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한편 태양의 자체 중력은 헬륨으로 가득 찬 중심 핵을 짓눌러 다시 수축하게 된다. 자체 중력이 중심 핵을 눌러가지고 다시 수축이 이루어진다. 왜 그러겠어요? 중심부에서 더 이상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떠받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중력 수축을 계속하는 거예요. 헬륨으로 구성된 중심 핵은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중력의 일방적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수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헬륨으로 구성된 중심 핵은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이제 끝났기 때문에 중력 수축을 계속 받아내는 거죠. 왜? 그걸 견딜 만한 이제 압력이나 온도가 없으니까 수축이 진행될수록 그 지역의 온도와 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헬륨 원자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서 원자핵 세계의 갈고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해서 핵력이 발동을 하게 되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끝났으니까 이제 버틸 힘이 없으니까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는데 아까는 뭐였어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헬륨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헬륨끼리 이렇게 막 압력을 받으니까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태양은 새 연료인 헬륨을 태워서 추가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탄소와 산소를 헬륨에서 합성해낸다. 그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헬륨이 3개 모이면 탄소 하나인 거죠. 태양은 2단계에서 외부가 급격히 팽창하고 대신 온도는 하강한다.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는 더 커진다. 그래서 적색 거정이 된다. 가시광선으로 드러나는 태양 표면이 중심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외부가 급격히 팽창했다고 했어 아까. 외곽부에서 느끼는 중력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래서
적색거생이 된 태양의 바깥 대기층은 항성풍의 형태로 공간에 흩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커졌어요. 커졌는데 이게 이제 중심으로부터 머니까 이제 받는 중력이 아주 미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태양의 바깥 대기층이 항성풍의 형태로 공간으로 흩어져 나간다. 그래서 벌겋게 부풀어서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끝내 우리 지구까지 자신의 품 안에 넣어버린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후에 지구는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태양은 점점 더 붉게 변하면서 팽창한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남북 양극 지방조차 땀이 뻘뻘 흘러내리는 더운 날씨로 변하기 시작할 거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지대는 바닷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 들어간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대기 중에는 수증기의 함량이 증가하고 구름이 양이 많아진다. 왜 그래요? 더 많은 물이 증발이 되니까 이 구름 덕에 태양의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더 지나면은 바다가 끓어올라서 물이 모두 증발하고 그 다음 대기마저 완전히 증발해서 사라진다.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언젠가 태양의 내부가 완전히 탄소와 산소로 채워지는 시기가 온다. 왜 그랬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왜? 태양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탄소나 산소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핵 반응을 유발시킬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 핵 반응로의 헬륨 연료가 거의 소진될 쯤에 태양 중심부는 그동안 미루어둔 중력 수축을 재개한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력 수축을 한다고 했죠. 왜? 더 버틸 만한 그 압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그걸로 버텼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 그러면 다시 또 중력 수축을 한다. 왜? 중심부에서 버틸 압력이 없으니까. 수축은 온도의 상승을 불러와서 마지막 단계에 핵융합 반응을 한 차례 더 일으키고 대기층은 약간 팽창한다. 그래서 마지막 핵융합 반응을 한 번 더 일으키고 대기가 약간 이제 팽창하는데 대략 1000년을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느리게 반복하다가 자신의 대기층을 몇 개의 두각으로 나누어서 우주 공간으로 내뱉어 버린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는 이제 태양의 바깥 대기층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나가는데 이제는 뭐예요? 대기 전체가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내뱉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곽층을 잃고 뜨거운 내부가 노출된 태양은 한때 자신의 피부였으나 지금은 멀리 떨어져 나간 수소기체에 강력한 자외선을 퍼부어서 거기에서 밝은 형광선이 방출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자기 대기층은 다 벗어 던졌어. 그러니까 내부만 남았어요. 그 벗어 던졌는데 벗어 던진 게 뭐예요? 이 수소기체라는 거죠. 여기다가 자외선을 쏴가지고 밝은 형광선이 방출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명왕성의 궤도보다 더 먼 바깥쪽에 쌍가락지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것은 외계의 관측자들한테 물병자리의 행성상 성운과 같이 보일 것이다. 지금 물병자리의 행성상 성운을 보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태양이 가졌던 초기 질량의 거의 반이 이런 식으로 성간 공간에 흩어진다.